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비결을 준비했어요.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잖아요.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의 남은 삶에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돈을 탐하면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당장 가진 돈이 많지 않더라도 분수에 맞춰 만족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부유한 사람이고요. 본업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커서 부부 둘만 남게 되는 60대가 되면 누구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100세 시대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60대라도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았잖아요. 막상 길게 남은 노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해지기도 해요. 우리는 살면서 먼저 인생을 사신 부모님이나 인생 선배들로부터 이런저런 조언들을 들어요. 그런데 젊어서는 이런 조언들이 다 잔소리처럼 들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커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나이 들어 남는 건 친구뿐이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 하는데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여자 말 잘 들어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젊어서는 뻔하고 잔소리 같아서 흘려버렸던 얘기들이 내가 나이 들어보니 정말 다 맞는 말이었고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조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그때는 흘려들었을까 하는 후회도 생기고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세상의 풍파에 맞서며 살아보니 이런 어르신들의 조언이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못 깨닫고 흘려버린 것처럼 내 자식들도 그렇게 흘려버리면 어쩌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자녀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다만 그 깨달음이 하루라도 빠르다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깨달음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사는 게 더 팍팍해질 거예요.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이 깨달을 때가 돼야 깨닫는 거죠. 이처럼 인생이란 젊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나이 들어가며 하나둘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지금 깨닫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생 선배들이 60대에도 깨닫지 못하면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남은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60대가 깨달을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줄어드는 인간관계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고 외로운 법이에요. 살면서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잘 보이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요. 결국 행복은 남들이 아닌 나 혼자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고 외모가 잘났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람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해요. 찾아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일들도 많아요. 이런 일들로 외로움을 이기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해요. 결국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내 배우자에게 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생각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는 걸 당연시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60대 이상 분들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평생 쥐어 살고 고생하며 사는 아내분들이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특히 60대 이후의 인생 후반전에서는 더욱 그렇죠. 내 노후를 같이 보내고 곁에서 지키고 돌봐줄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또 은퇴 후 경제적으로 돈 못 벌어온다고 남편 무시하는 아내들도 있고요. 서로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나이 들어갈수록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나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뀌어야 해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배우자를 웃게 만드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남은 노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준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지금 최대한 돈을 아껴 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대면 은퇴할 시점이다 보니 평생을 살면서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삶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또 가장 돈을 헤프게 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캠핑카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꿈을 꾸고 해외여행이니 크루즈 여행이니 하면서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가보고 싶어 해요. 또 지인이나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좋은 차, 좋은 집에 욕심을 내기도 해요. 노년을 폼나게 보내고 싶어서 이런데 목돈을 들이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 이후 은퇴를 하고 나면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게 되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돈 쓸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 결혼 비용부터 또 경조사는 왜 이리 많은지 돈 나갈 일들은 계속해서 생겨요. 게다가 슬슬 몸이 한두 군데씩 고장이 나면서 계획에 없던 병원비가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들은 해보지 않고 은퇴하고 먼저 지출부터 늘려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모임부터 줄어들어요. 또 돈 없는 부모는 자식들도 멀리한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좀이라도 젊은 지금 돈을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 후회한 네 번째는 시간 있을 때 노후에 할 일을 찾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60대라면 앞으로 30에서 40년은 더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건 아니건 간에 이 긴 시간을 놀면서 보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한두 해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노는 건 결국 모아둔 자산을 깨서 쓰는 일이라 웬만큼 노후 준비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노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할 일을 찾아야 해요. 노후에 할 일이 없는 것만큼 무료하고 힘든 일도 없거든요.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어떤 일을 찾을지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담이 없다면 꼭 큰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겠죠.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면 이런 일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목공예와 관련된 일을 노후에 해보고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작은 공방 같은 것을 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꿈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보시면 노년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보람찰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좀 더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일거리를 찾아야겠죠. 노후에는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을 때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어떤 일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해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를 들여서 노후에 할 일을 찾아보세요.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을 쌓기 위해 적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한다거나 하면서 노후의 긴 시간을 대비할 일거리를 찾아둔다면 노후의 삶에 대한 후회에 많은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 후회한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한 것이라고 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젊어서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이런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면 아무래도 시간은 젊어서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용기와 도전 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어나 악기 다루기 등 하고 싶었지만 지금껏 못한 것에 도전을 해보세요. 꼭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도전하는 것도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이고 도전이 될 거예요. 배움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거창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 겁먹고 도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볍게 걸으며 길가에 핀 들꽃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꽃 검색이 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꽃들을 하나둘 알아가는 것도 배움이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 중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우울증을 겪는 비율도 낮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해요. 그때 용기를 내서 도전할 걸 그랬어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도전 앞에서 주춤하거나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로 멈추지 마세요. 이번에 도전하지 못하면 영영 못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그때 도전할 걸 그랬어 하면서 또 후회할 거예요. 호기심을 간직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생기 가득한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 6번째는 건강을 챙기는 일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할 텐데요.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건강이 당연히 중요하죠. 나이 든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젊어서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살아온 삶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노년에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아무도 잘 살았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얼마를 살건 간에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단풍 구경도 다니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지어주고 틈날 때 텃밭도 가꾸고 하면서 살면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겠죠. 병들어 골골 하면서 오래 살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역시 힘들어요. 세월이 지나면 기계도 녹슬고 망가지듯이 몸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와요. 노화에 따른 현상인데요. 그렇다고 당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 노력하기에 따라서 노화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그러려면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뼈와 근육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노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치매잖아요. 내 건강에도 신경 써주세요. 독서나 퍼즐, 바둑같이 머리 쓰는 활동, 또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이 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이면서 행복한 삶이 가능해요.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건강관리, 자기관리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60이 넘어가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내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노년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 생이 다해 하늘이 부른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얘기 되새기시면서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